안녕하세요. 대장주거래 최고수 김선상 대표입니다. 자, 7월도 벌써 중반을 접어들고 있고요. 예, 이제 한여름이죠. 뭐 폭염이 이제 장마도 조금 지나가는 것 같고 날씨도 이제 뭐 푹푹 찝니다. 폭염인데 증시는 한겨울입니다. 뭐 냉기가 진짜 가득한 상황이죠. 근데 이제 주식시장은 여러분들 사이클이 있는 게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하고 다르게 미장은 항상 여름에 썸머랠리가 왔어요. 근데 올해는 뭐 미국장이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뭐 그렇게 또 좋지도 않아요, 사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증시는 여름에 항상 비수기예요. 제 기억으로는 수십 년 동안. 그래서 여름장이 좋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도 7월, 8월 달에 장이 안 좋았어요. 우리가 4월 달 이후에 막 지수가 막 급등했잖아요.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이 고비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제 거의 끝자락에 와간다. 아시다시피 제가 이 이데일리 TV 나와서 강력 매도를 특히 대한민국 최초일 거야. 아마 9,000포인트대에서 한 달 전에 강력 매도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때 다 증권사들 목표가를 하이닉스 같은 거 뭐 400만 원, 삼성전자 같은 거 500만 원 전부 목표 올릴 때 제가 강력 매도를 굉장히 얘기했죠. 근데 연속으로 4주 연속, 저번 주에도 강력 매도 얘기했어요. 전전 주에도 얘기하고. 자, 이제는 강력 매도는 이제 조금 진정 국면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강력 매도는 이제 조금 철수를 하고 조금 기다리면 강력 매수 구간이 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저번 주에 나와서 이제 시장을 여러분들 지금은 종목 분석보다는 그 어떤 것보다도 시장 분석이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시장을 이길 종목은 하나도 없어요. 뭐 이런 분이 있죠. 시장이 폭락해도 올라가는 종목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있죠. 예. 폭락해도 내 종목은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시장이 폭락하면 그 올라가는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 잡주들이 많아요. 동전주들. 특히 좀 허접한 것들. 해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시장에서 올라가는 것들 보면 폭락할 때 보면 이미 3개월, 4개월 전에 폭락해가지고 반토막 난 종목들이 이제 단기 급등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90%가. 그러면 시장이 빠지면 모든 종목이 다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만큼 여러분들 가장 중요합니다. 또 지금은 뭐 더더욱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한 달 전부터 4주 됐어요 벌써. 강력 매도를 얘기했습니다. 4주 전에. 요 9,000포인트 갈 때. 9,000포인트 올라갈 때 분명히 강력 매도다.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도 제가 강력 매도를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코스피 지수에 저는 이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지수 바닥이 6,200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6,200. 딱 찍어서. 물론 이게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수를 정확히 맞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큰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요. 지수를 뭐 예측해서 틀렸다고 해서 돈을 크게 잃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맞춰야 되는 입장이고 여러분들은 맞고 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전략이 중요한 거죠. 전략. 내가 어떻게 할 건가. 시장이 고점을 치면 사실은 현물 쪽은 답이 없어요. 파생 같은 경우는 뭐 풋을 질러가지고 시장이 빠지면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잖아요. 하락해도 수익을 올릴 수. 근데 현물은 주식이 빠지면 수익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전략적으로는 사실 현금, 그냥 현금 들고 매매를 안 하는 게 가장 현명한 전략이죠, 사실. 지금 같은 장에서는.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6,200을 저번 주에 제가 지수 바닥 예측을 해드렸는데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 이제 120일 이동평균선이 여기 위치한 자리가 지금 6,500포인트 전후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저께 화요일 장이죠. 6,448인가요? 예. 요걸 찍고 이제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반등은 이틀 반등이 나올 거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유땡땡을 통해서 매일매일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 주에도 이틀 반등 나온다 얘기했어요. 근데 이틀 반등은 매도해야 된다. 이틀 딱. 왜냐면 지금 패턴 자체가 9,385 찍고 나서 이틀 반등 주고 여기서는 이제 하루 반나절이에요. 여기서는 실제로 이제 이번 주에는 이틀이에요. 왜냐하면 6,448 찍고 나서 그날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그죠? 이틀이에요, 이틀. 그러니까 지금은
이틀 반등 시에 매도를 안 하면 다시 폭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진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바닥이라는 건 진짜 바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바닥. 다 가바닥이에요, 지금. 가바닥. 그러니까 불안 심리가 가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식에서 주식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제가 뭐 이제 6,200을 얘기했지만 6,200이 꼭 바닥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죠. 뭐 6,000이 될 수도 있고 5,500이 될 수도 있고 여기 이제 3월달 저점 여기 3월달 저점은 여기 이제 5,050포인트고 5,040포인트고 그럼 뭐 5,000까지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차트만 본다면 바닥이 어디서 잡힐지 불안한 거죠. 그게 이제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나고 나서 보면 이런 데서가 다 바닥이 잡혔으니까 우리가 이제 좀 지나 보면 이제 바닥의 윤곽이 나오겠죠. 어느 정도. 근데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지금 6,500 이하는 일단은 그래도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6,400포인트대 내렸잖아요. 그래서 6,500을 깨고 내려오는 부분은 매수 구간에 진입을 한다. 근데 이제 반등이 나오면 지금은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2일째 반등에서는 무조건 매도를 쳐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려면 일단은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수급이에요, 수급. 네. 수급. 수급은 우리가 이제 기관 외국인 이 가장 큰 주체죠. 그다음에 개인. 근데 이제 사실 개인들이 매수하면 시장이 안 좋아져요. 근데 이제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우리가 이제 상반기 작년부터 해서 상반기에는 증시로 돈이 많이 유입이 됐어요. 그때는 사실 개인들이 매수를 해도 그렇게 장이 크게 나빠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보면은 유동성이 많이 들어왔다가 지금 한 2개월 시장이 안 좋거든요. 그죠? 2달 동안 시장이 안 좋은 동안 유동성이 좀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돈이 빠져나갔다는 얘기죠. 지금 예탁금이 한 25조 이상 빠져나갔어요. 예. 거기다가 이제 외국인들이 역대급 매도를 치고 있어요. 그죠? 지금 매도는 조금 완화되는 것 같긴 한데 올해 들어서 뭐 140조가 넘게 그러니까 역사상 100조가 넘게 매도를 친 적은 없어요. 외국인들이 뭐 과거에도 매도를 많이 한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최장 기간 대략 대규모로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파는 물량들이 지금은 좀 줄어들었지만 전달하고 전전달 보면 하루에 뭐 7조를 내다 팔고 8조를 내다 팔고 그러니까 하루 최대치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뭐 한 3조 이상 파는 적도 있긴 하는데 하루에 막 7조 8조를 내다 팔아요. 역대급.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코스피지수가 9,000포인트 올해 들어서 간 거는 사실 역사상 처음이잖아요. 역사상 처음이잖아요. 역사상 9,000포인트를 간 적이 없죠. 코로나 때 이제 그때 이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도 시장이 이제 1,400포인트 내려갔다가 돈들이 막 들어오면서 그때는 사실 외부 활동이 제한되다 보니까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증시로 막 돈이 들어와가지고 집에서도 뭐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거래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돈 들어오니까 막 그때 3,300까지 막 장이 터졌거든요. 1년 동안. 근데 3,300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지금 9,000을 우리는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지 못한 지수대를 역대 최대 장세를 본 거고 또 역대급으로 또 외국인들이 팔고 그러니까 역대급이 요즘 많아요. 역대급. 지금 뭐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역대급으로 이익을 내고 있어요. 그죠? 사상 최대. 역사상 이런 적이 없. 그러니까 이 올해의 증시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역사상 우리가 보지 못했던 지수대, 보지 못했던 대량 매도, 보지 못했던 하락. 하락이 뭐 요즘 보면 서킷 브레이크라고 하죠. 서킷 브레이크가 밥 먹듯이 걸려요. 밥 먹듯이. 진짜로 눈만 뜨면 밥 먹듯이 서킷 브레이크. 금융위기 때가 이제 2008년도에 이제 장이 굉장히 크게 붕괴되면서 큰 폭의 하락을 했는데 그때도 서킷 브레이크가 굉장히 많이 걸렸는데 이번처럼 많이 걸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역대급이 다 무슨 신기록이 다 나오는 거예요. 전부.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반도체 고점 논란, 예, 반도체 피크아웃이라고 그러죠. 피크. 그다음 이제 최근에 또 트럼프가 뭐 또 이상한 짓을 또 해서 또 재봉쇄 아시죠? 예, 이란을 또 치면서 재봉쇄가 또 되면서 유가가 또 올라가고. 예. 그래서 또 이제 하여튼 다 아는 악재이긴 한데 요즘은 이제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호재에는 둔감하고 이제 주식시장이 그래요. 상승을 길게 할 때는 호재에 되게 민감해요. 되게 민감해요. 그러니까 호재가 나오면 막 미친 듯이 막 튀어나가요. 근데 반대로 이제 하락이 전환이 되면 호재가 나와도 반응을 안 해요. 약발을 안 들어요. 근데 이제 조그만 악재. 사실 별것도 아니에요. 뭐 사실 이제 뭐 호르무즈 재봉쇄. 근데 우리가 뭐 예측 못했던 것도 아니고 트럼프는 돌 플러스 I이기 때문에 뭐 다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뭐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런 조그만 건 아니죠 사실. 근데 어쨌든 안 좋은 얘기만 나오면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지금 시장이 이제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수가 어디서 바닥이 형성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강력 매수 구간에 진입을 합니다. 강력 매수. 그러니까 6,500을 깨고 뭐 6,400을 깨고 내려오더라도 이제는 강력 매수 구간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4주 동안 코스피 특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삼성 SDI, 뭐 두산에너비티, 현대차, 이제 LG이노텍, 그다음 효성중공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거를 4주 전에 제가 강력 매도를 얘기했죠. 근데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 4주 내내, 한 달 전에 얘기하고 3주 전에 얘기하고 2주 전에 얘기하고 저번 주에도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강력 매도는 일단은 이제 보류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기다리면 좋은 타이밍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이틀 다음 주에 이제 6,500을 또 깨는 거나 또 6,500 내려오면 또 반등 포인트가 또 나와요. 근데 반등은 이제 2일 반등입니다. 2일 반등. 2일 반등에서 매도를 쳐야 돼요. 2일 반등에서. 그래서 사실 이제 이번 주에 뭐 유땡땡에서 SK 하이닉스라든지 SK 스퀘어 제가 폭락할 때 좀 타이밍을 얘기를 했어요. 어제 이제 급등이 나왔죠. 근데 이제 제가 매도를 쳐야 된다. 그 얘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스퀘어가 이제 보시면은 어제 장중에 20%가 급등했어요. 그리고 그저께는 이제 마이너스 6%에서 플러스. 그러니까 이틀 만에 한 24, 5%가 나온 거죠. 그죠? 요거를 이제 제가 유땡땡에서 얘기를 해요. 이제 무료 방송에서 대신 매도해야 된다. 어제 급등할 때 매도해야 된다. 이제 그저께 폭락할 때 얘기를 했어요. 그저께 폭락할 때 저녁 방송. 그러니까 이제 매일매일 저는 매일매일 저녁 9시에 유땡땡에서 저녁 방송을 해드립니다. 그다음 아침 방송은 8시 20분부터 개장 전까지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에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9시에. 그래서 시장 분석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도주가 폭락하면 어디서 타이밍을 잡아야 되냐. 그래서 타이밍을 잡는 게 중요하죠. 지금은 사실은 뭐 기업 분석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중장기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타이밍들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로 주도주를 타이밍 잡아서 매도하는 게 되게 또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제 반등은 매도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얘기한 게 아니라 방금 얘기했듯이 유땡땡에서 유땡땡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영상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번 주에 중요한 얘기들을 했어요, 제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녁 방송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으니까 영상을 좀 찾아보세요. 김선상 파트너 아니면 김성단 대표 유땡땡에서 검색어에 김선상 파트너 치시면은 영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녁 방송. 그리고 들어오시면 뭐 채팅도 가능하니까 뭐 요즘 사실 수익 내기 되게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죠? 그리고 전체 투자자가 다 손실이에요. 거의 열에 9명, 아니 열에 10명은 다 손실이에요. 하지만 왜 우리가 주식시장에 남아있냐. 뭐 손실은 이미 뭐 본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하반기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7월달 아직 2주 남아있고요. 그죠? 7월 2주 남아있고
8월 달,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아직 5개월 남아 있잖아요. 그죠? 올해 아직 5개월 남아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계좌 손실이 뭐 30%, 40% 이상 났다 그래도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5개월 동안 옵니다. 그걸 위해서, 예? 그걸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놔야 되겠죠. 물론 이제 시장이 폭락하면 사실은 현금이 최고의 포트예요. 그리고 이번에 아마 최고의 기회는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마 최고의 기회가 될 거예요. 뭐 그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시장 폭락하면 전문가들이 맨날 나와서 기회다 기회다 그러잖아요. 기회가 아니죠. 시장 폭락하면 그냥 위기죠, 위기. 위기인데 현금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분명히 이번에 기회예요. 예, 기회입니다. 특히 이제 또 코스닥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데 코스닥이 뭐 아시다시피 지금 작년 최저점 라인 작년의 저점이 7월 달 저점이 여기예요. 7, 8월 달 저점. 여기가 이제 760포인트, 760, 770인데 지금 이번 주에 749포인트, 장주에 750을 깼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도 바닥의 윤곽이 아직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게 불안한 거지. 야, 이거 똑같아요. 지금 반등이 이틀 주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틀. 예? 3일을 안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폭락 시에 매수하면 반등이 2일 정도 나온다는 거를 염두를 하시면 돼요. 2일. 그게 왜 그러냐면 거래량도 사실 굉장히 많이 감소했어요. 지금 4월 이후에 거래량도 많이 감소했는데 여기 보면 이동평균선이 이제 21선을 회복을 못 시켜요. 21선. 그러니까 일단 21선이 이제 중기선인데 이 중기선을 회복을 못 시킨다는 거는 시장 체력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시장 체력이 왜 약하냐? 거래량이 많이 감소하고 그다음 돈이 빠져나가고 돈은 아까 예탁금이 빠져나가고 거래량 감소하고 그다음 이제 주도주가 힘을 못 쓰고 주도주는 다 아시다시피 알테오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인데 힘 못 쓰잖아요. 그죠? 거래소 마찬가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주도주인데 힘을 못 쓰. 물론 반등은 나오는데 힘을 못 쓰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조만간 진바닥이 저는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 진바닥이. 그래서 저는 지금 750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오늘도 800을 깨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기 이제 21선이 여기 한 860, 70 정도 돼요. 요거를 이제 못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오면은 850선에서는 매도를 해야 돼요. 예, 매도를 1차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결국은 이거 뚫고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제 이달은 힘들어요. 8월 중반까지는 아마 박스를 만들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진바닥이 되면 여기서 박스권이 돼요. 이제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반복하는 거. 그 박스권이 아마 8월 중반까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강력 매수. 예. 뭐 거래소도 그렇지만은 코스닥 같은 경우 이미 하락폭이 40%가 넘게 고점 대비해서 진행이 됐어요. 고점 대비 40%가 넘어요. 그러면 이제 사실 뭐 재작년 최저점은 630포인트 정도 돼요. 작년 최저점도 630. 저기까지 내려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750 라인이 아마 거의 아마 바닥권에 진입을 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800을 이번에 깨는 게 제 생각에는 거의 진바닥 수준이 이제 거기서 판가름이 날 거예요. 아마 거래량이 줄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이나 2주 안에 아마 윤곽이 나올 거예요. 윤곽이 나올. 그러면 이제 반등이 나오면 지금은 850 이상을 못 넘어가요. 현재는. 근데 이제 진바닥이 나오면 결국은 나중에 1000포인트 이상을 회복을 시켜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아마 8월 중순 정도가 지나줘야 될 거예요. 아마. 8월 중순 정도 지나야 되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8월 중순 이제 뭐 한 3주, 4주? 예, 3, 4주. 고기가 이제 고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2주, 한 2, 3주가 고비인 것 같아요. 어쨌든 다음 주는 또 반등이 나옵니다. 850선 정도의 반등은 기대를 할 수 있다. 근데 마찬가지로 반등은 일단은 매도 대응을 아직은 해야 된다. 이달은 어쩔 수 없어요. 이달은 매도 대응을 해야 되고 이제 8월 달에 제가 얘기한 대로 바닥이 잡히면 그때는 중기 보유를 해도 됩니다. 만약에 지수가 바닥이 잡히면 그때까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반등은 매도다. 2일 반등은 무조건 매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코스닥이 이제 끝자락에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이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이제 6,400을 만약에
그저께 6,448까지 장중에 내려갔지만 6,400을 깨고 제가 예상한 6,200대까지 저는 진바닥 6,200을 보고 있거든요. 거기까지 내려오더라도 분명히 바닥이 형성이 될 거예요. 6,000까지는 네, 뭐 모르지만은 6,000까지는 내려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증시를 보면 여러분들 필 지수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라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나스닥 차트를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아시다시피 장기 상승이 깨지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추세 이탈이죠. 단기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11,000 이하로만 안 내려가면, 그러니까 이제 다음 달까지예요. 다음 달까지 11,000포인트 정도에서 지지가 구축이 되면 8월 중반 정도 돼야 되겠죠. 여기서 반등 나와도 지금 여기 고점을 못 뚫으니까, 예? 이게 이제 지지선이 확보가 되면 그러면 다시 반도체들이 살아날 거예요. 왜냐하면 필지수하고 여러분들 올해는 궤적을 같이 해요.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예? 이게 중요한 지표예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항상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저점이 잡혔을 때 보면 다 거의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고점 딱 나오니까 지금 뭐 시세가 크게 못 나잖아요. 그죠? 반등 주고 내려가고 반등 주고 내려가고. 근데 장기적인 상승 차트의 흐름은 꺾이진 않았어요. 이게 완전히 그 대세가 끝나려고 보면, 이제 만약에 대세가 끝나려면 만선까지도 사실은 내려와야 돼요. 이걸 깨고 내려오면 이제는 대세가 거의 끝났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안 끝났어요. 아직은 11,000 정도까지는 아직 내려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다음 달까지 지지 포인트만 잘 잡아주면 그러면 이제 반도체들이 다시 주도주로 또 나설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피크아웃이 아니라는 걸 저번 주에 제가 강조를 해드렸어요. 피크아웃 아닌데도 왜 강력 매도냐면 지수가 고점을 쳤기 때문에 그래요. 지수가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증시권에. 근데 반대 상황이 골이 깊으면 또 산도 높은 편이에요. 산도 높은 거예요. 똑같아요. 산골짜기가 산이 높으면 당연히 골짜기 깊죠. 그죠? 근데 골짜기가 깊으면 또 산이 높아지는 겁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소도 많이 빠졌지만 코스닥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골짜기가 뭐 작년 최저점 라인까지 다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견디면 돼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빠지는 부분은 제 생각이지만 이제 매수 시점으로 포인트를 잡으시면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시장 얘기는 여기까지 해드리고 유땡땡에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를 하시고요. 자, 저희는 텔레그램, 카카오톡 절대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1대1로 뭐 방에 들어와라, 뭐 좋은 거 있다, 뭐 추천주 대박 난다, 뭐 그런 거 다 사기예요. 저희는 이데일리 TV, 그다음 홈페이지, 그다음 유튜브를 통해서만 방송을 진행을 하고 분석을 해드립니다. 카카오톡, 텔레그램 그 외에 1대1 상담 절대로 운영 안 합니다. 그거 오면 다 사기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제 대장주 거래에서 또 대장주를 콕 집어서 제가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해드릴 건가 집중하시고요. 잠시 이제 동참할 수 있는 방법 고지 드리고 그리고 다시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무료 방송은 8시 20분부터 9시 동시효과 전에 무료 방송을 매일매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녁 9시에 또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하니까요. 들어오시면은 채팅도 자유롭게 되고요. 제가 대장주들을 타이밍을 요즘은 이제 변동성이 크잖아요. 타이밍을 잘 잡아서 어느 가격에서 사야 되냐, 그다음 어느 가격에서 팔아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드리고 또 이 종목이 어떤 것들이 좋은가, 어떤 것들이 또 대장이 될 건가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 이데일리 온이나 이데일리 TV 아니면 유땡땡에서 김선상 파트너, 김선상 대표 검색하시면 영상들이 남아 있고요. 또 동참하실 수 있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들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방을 절대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혹시 사칭하면서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뭐 들어와라 그런 거 다 사기예요.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그 사기하는 그런 범죄가 많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많이들 오셔가지고 좀 어려운 장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주간 이슈 정책 먼저 체크해 보면요. 뭐 이번 주에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삼성전자 분기 역대 최고 실적은 이미 뭐 일주일 전에 나와서 근데 그거 나오자마자 이제 폭락을 했죠. 항상 주가는 먼저 반영을 하기 때문에 역대 최대 실적 호재가 나와도 주가는 폭락하게 돼 있어요. 그게 실전 전략이에요. 원래 이론은 우리가 이렇게 사상 최대 실적을 하면 엄청나게 막 갈 것 같죠. 근데 주가 이미 먼저 다 반영해서 올라가 있어요. 업황이 좋기 때문에 다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장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는 매도 시점이 되는 거예요. 자, 뭐 이거는 뭐 지나간 부분들 뭐 다 나와 있던 알고 있는 거고 이제 이게 이제 또 이번 주에 또 이슈죠. 다 아시다시피 이제 호르무즈를 봉쇄를 또 하겠다. 통행료 얘기가 나왔죠. 통행료. 통행료. 아니 뭐 통행료를 뭐 20%를 받겠다. 그러니까 뭐 유조선 같은 경우 굉장히 큰 유조선이 그 한 척당 거기에 뭐 통행료 20% 부과하면 뭐 거의 한 몇백억 정도 통행료를 증시를 하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짜 돌 플러스 아이죠, 진짜. 어쨌든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또 공습하고 이제 말 안 들으면 또 때리겠다고 또 겁박 주고 지금 하여튼 또 다시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에 또 한 가지는 또 사우디하고 또 후티 반군이 휴전을 하다가 한 4년 동안 휴전하다가 또 공격해가지고 이제 휴전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또 홍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홍해도 이제 뭐 봉쇄.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호르무즈는 물동량에 이제 그 특히나 이제 유조선, 기름 수송 거기에 거의 70%인가요? 70%가 넘게 그쪽을 통과를 한대요. 그러니까 기름 가격이 들썩들썩 할 수밖에 없어. 근데 홍해까지 이러면 뭐 물류 또 만약에 홍해 봉쇄는 아직 안 됐지만 만약에 홍해를 또 볼모로 잡아버리면 이제 물류 대란이 또 생기죠. 그러면 이제 물가가 또 치솟죠. 미친 듯이. 유가 올라가면 물가가 또 치솟죠. 어쨌든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뭐 근데 사실은 우리가 호르무즈 봉쇄한 거는 이미 알고 있던 부분인데 다시 재봉쇄해야 된다고 하니까 시장에서는 그다지 좋지는 않은 얘기인데 좋은 얘기는 어쨌든 요즘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 그다음 뭐 국민선장펀도 이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하반기에는 좀 집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바이오 쪽도 좀 자금이 들어올 것 같고 근데 이제 주가가 지금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일부러 빼는 것 같아요. 특히 코스닥 보면 그리고 제 느낌상 공매도 치는 것 같아요.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하면 수익이 나잖아요. 수익 내기 힘드니까 요즘 거래소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공매도를 쳐가지고 주가를 박살을 내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뭐 바이오 같은 게 더 그렇고 어쨌든 바이오 그다음 뭐 2차 전지 그다음 뭐 AI 쪽 그다음 우주항공 뭐 아마 이런 쪽에 아마 펀드 조성돼서 이제 자금들이 들어오면 그쪽에서 또 흐름들이 나올 건데 아직은 이제 지수가 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자금이 아직은 집행이 안 됐고 그래서 하반기 아마 집행이 되면 그런 쪽 자금들이 분명히 들어올 거예요. 자, 어쨌든 코스닥이 바닥을 잡아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뭐 이슈와 정책보다는 현재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어디서 바닥이 잡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 이제 상반기 좀 점검을 해보면 상반기에 타이머가 한 10개가 넘게 돌았는데 10개가 가장 먼저 돈 게 이제 유가가 튀면서 유가 관련주들이 튀었어요. 유가하고 가스값도 올라갔죠. 그래서 유가 이제 테마는 항상 3인방이 있어요. 3인방이 뭐냐면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그다음 한국석유. 요 세 개가 항상 움직이는데 이번에 보면 흥구석유가 대장. 그다음 이제 가스주는 대성산업, 대성에너지, 그다음 GSE 이런 것들이 이제 테마예요. 근데 지금 뭐 유가가 다시 저는 $100 이상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WTI 기준으로 봐서는 또 한 $80에서 $85 뭐 많이 가면 $90도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또 한 번 올라가긴 할 것 같아요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근데 $100 가지는 않을 거라고 해요. 근데 어쨌든 조금 안 좋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또 들썩들썩 할 거야 아마. 근데 상반기에 우리가 10여 개 이상, 그다음 뭐 방산 테마도 붙었고, 방산. 그다음 뭐 반짝이지만 뭐 곡물 테마도 좀 붙었어요. 사료 같은 경우, 농업 관련 곡물 테마도 붙었고, 그다음 이제 제일 강하게 붙은 게 신재생이에요. 신재생. 특히 태양광, 풍력,
원전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강하게 붙었는데 신재생에서 또 테마의 대장이 있죠. 신재생에서 특히 이제 태양광 쪽에서는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예, 저번 주에도 제가 단기 매매 리스트에 이제 올려놨어요. 사실 이따가 또 얘기할 건데 예, 신재생 종목. 그래서 상반기에 가장 강했던 테마가 사실은 광통신이에요. 근데 이제 테마가 10개가 넘게 붙었는데 그 중에서 양자암호도 있고 근데 광통신하고 사실은 5G가 제일 세게 붙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젠슨항이 얘기를 했죠. 양자암호, 양자 컴퓨터 사업 얘기도 했지만 앞으로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서 통신이 빨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통신을 해야 되는데 이제 유선도 그렇고 무선도 그렇고 그러니까 광통신이 필수적이다. 그러면서 상반기에 대한광통신이 1000%가 아마 넘게 올라갔을 거예요. 그다음 이제 전력선에 이제 전력 케이블을 광섬유로 이제 만들거나 전력 케이블은 좀 많이 필요해요. 지금 이제 광섬유뿐만 아니라 이제 그냥 일반 전력 케이블도 지금 뭐 거의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 예? 전력 그다음 전력을 많이 쓰잖아요. 전력기기, 그다음 송전, 그다음 이제 인프라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전력기기들 뭐 엄청나게 지금 수요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련해서 전력 케이블 선에 이제 대한전선, 대원전선도 있고, 그죠? 그다음 뭐 일진전기도 있고 많이 있는데 상반기에는 요런 게 이제 대장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예, 고점대에서 반토막 이상 다 나 있어요. 가격 매력은 좋은데 사실 테마가 다시 돌긴 힘들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상반기처럼 테마가 그렇게 붙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달에 좀 예? 공략 포인트를 잡아봐도 되지 않을까. 이달에. 그러니까 시세가 상반기처럼 저렇게 뭐 1000% 나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아마 외식 프로 정도는 충분히 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달 말 전후로 해서 그러니까 다음 주, 다다음 주 내에서 조정리에서 이런 것들은 포인트를 좀 잡아봐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테마는 지금 광통신하고 5G가 사실은 상반기에 가장 셌어요. 그 다음이 이제 태양광. 신재생 쪽에서. 물론 이제 풍력도 있는데 풍력은 좀 약해요. 그래서 신재생은 태양광이 제일 세. 태양광. 그 다음 원전도 있죠. 근데 신재생에서는 태양광이 제일 집중적으로 세기 때문에 우리가 테마를 공략할 때 포인트가 뭐냐면 대장을 이제 집중적으로 노리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 테마에서도 뭐 테마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달에 뭐 한 2개, 3개가 같이 붙었다. 그러면 가장 강한 테마를 선택해야 돼요. 상반기에 가장 강한 테마는 이거였어요. 광통신. 광통신. 사실은 대한광통신 말고도 광전자가 1000% 냈죠. 그다음 뭐 이노인서트로먼트도 2000% 냈어요. 그다음 우리로가 1000% 냈어요. 전부 광통신, 5G 같이 편승하면서 테마가 제일 셌어요. 그러니까 센 테마를 선택을 해야 돼요. 테마가 여러 개 있으면 가장 센 테마가 이 테마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지금 고점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황이니까 아마 이달에는 그렇게 큰 파동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조정이 완료되면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강력 매도 리스트를 4주 전부터 얘기했어요. 강력 매도. 아까도 얘기했지 한 달 전에 강력 매도. 근데 이제 강력 매도를 다 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 한 달 전에 6월 중반에 삼성전자부터 해서 하이닉스, 삼성전기, 삼성 SDI, LG이노텍, 효성중공업, 현대차, 두산에너빌리티 그 외에 많이 올라간 것들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까지 대시세 낸 거 그거 다 매도라고 제가 4주 전에 얘기했어요. 그리고 저번 주에도 얘기하고 전전 주에도 얘기하고 근데 이제 강력 매도를 뺐어요. 그리고 저번 주부터는 과매도권. 과매도라는 거는 시장 폭락으로 과하게 매도했어. 매도가 돼 있는 상태. 너무 많이 빠진 거. 근데 올해 시세가 안 났어. 근데 얘네들은 실적도 괜찮아. 삼성바이오 실적 되게 좋아요. 그죠? 근데 올해 시세가 안 났어. 시세 못 내고 있죠. 셀트리온도 지금 수주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바이오시밀러 제품들 특히나 SC제형이 예? 지금 제품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네이버는 뭐 사실 펀드멘탈이나 실적 뭐 어마어마하게 좋죠. 근데 성장의 한계가 있지만 AI로 돌파도 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어쨌든 올해 시세 못 났어요. 반짝은 났어요. 한전은 지금 가지도 못해요. 그죠? 상반기에 좀 움직이긴 했어요. LG에너지는 한번 급등했다 다시 다 내려왔어요. 그죠? 못 가죠. 크래프톤 저는 뭐 게임즈는 좋아하진 않지만 재무 무지하게 좋아요. 현금성 자산도 엄청나게 많고.
배틀그라운드가 뭐 글로벌 히트를 쳤는데 신작 그래도 모멘텀이 있어요. 근데 제 주가가 올해는 못 갔어. 그다음 얘도 뭐 삼성 에피스,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이제 떨어진 삼성 바이오 에피스도 있고. 그래서 뭐 성장성 좋은 계열사 갖고 있는데 카카오뱅크, LG전자 다 올해 이제 LG전자는 사실 상반기에 대시세가 낮죠. 근데 지금은 이제 반토막이 넘게 또 떨어져 있어요. 40만 원 넘기고 나서 지금 뭐 18만 원, 17만 원대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매도권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제 생각에는 사서 좀 담아가도 된다. 그리고 좀 길게 봐도 된다. 근데 단기로는 뭐 재미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단기 반등 주고 또 빠지고 단기 반등 주고 빠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기난모로 좀 봐도 된다. 그래서 저번 주부터 이제 강력 매수 리스트를 좀 붙여놨습니다. 그대로예요. 저번 주 리스트 그대로입니다. 예, 그대로. 이런 것들은 하반기에 좀 봐도 된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이번 주에 다시 또 강력 매수 리스트를 저번 주하고 똑같이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또 이제 제가 또 유망 종목을 또 딱 찍어서 분석을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잠시 후에 딱 한 종목에서 이제 오늘은 소부장에 대한 또 유망 종목을 콕 찍어가지고 분석을 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또 동참할 수 있는 고지 좀 보고 그리고 다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딱 한 종목. 딱 한 종목은 진짜로 한 종목만 찍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공부 차원으로 보셔도 되고요. 예. 우리가 공부 차원이고, 그리고 이제 뭐 추천주 개념으로 봐도 되긴 하는데, 뭐 마음에 드시면 사는 거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사셔도 되고. 그러니까 일단은 공부 차원으로 많이 보시라. 그래서 오늘 프로그램에서 제가 이제 딱 한 종목을 찍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앞으로 진행을 같이 할 거예요. 자, 오늘 딱 한 종목은 이제 반도체 소부장을 찍을 건데요. 코스닥 거래소의 그 소부장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것들, 전공정, 후공정, 그 외에 부품 장비, 뭐 핵심 소재들 그런 것들이 한 15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게 이제 뭐 2차 전지는 사실 빠져 2차 전지 장비 소부장들까지 하면 한 300개 정도 되나요? 어쨌든 몇백 개예요, 몇백 개. 그러니까 몇백 개를 우리가 뭐 다 분석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니까 제가 이제 이 시간에 한 종목을 딱 찍는데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찍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여기 이제 여러분 사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웨이퍼예요, 이게. 웨이퍼. 웨이퍼는 뭐냐면 여러분들 반도체 칩을 만들 때 가장 기본적으로 이 웨이퍼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웨이퍼는 아마 이게 모래를 가열해서 규소라고 하죠. 1300도 이상 고온으로 가열해서 이게 이렇게 원판을 만드는 거예요. 원판. 그래서 이거 나중에 이걸 잘라요. 그래서 한 1200개 정도 나와. 칩이 이제 작은 칩이 나와요. 거기다가 이제 그 반도체 공정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회로도 심고 배선도 하고 그다음 자르기도 하고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웨이퍼 작업을 전공정, 그다음 이제 패키징 후공정에 이제 배선 작업하고 본딩 작업하고 그런 걸 이제 후공정 작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절단하면 그게 이제 반도체 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먼저 웨이퍼를 만들어야 되는데 웨이퍼 공정이 여러 공정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웨이퍼 절단을 해야 돼요. 여기 보면 이제 레이저예요, 레이저. 레이저인데 이 기업이 이제 펨토초라고 해서
지금 이제 쓰는 레이저를 가공할 때 이제 이 웨이퍼에 마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게 선을 그으면서 레이저로 이제 그 마킹을 해요. 근데 이제 펨토초는 천저분의 1로 이 레이저를 쏴서 절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웨이퍼를 절단하는 거예요. 한 방에 절단이 되는 거예요. 한 방에 절단하는데 이게 기술력이 되게 높은 기술력이라서 지금 쓰이는 부분에서 사실 굉장히 필요해요. 특히 HBM에서 수요가 굉장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생산성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웨이퍼를 점점 얇게 만듭니다. 굉장히 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기술이 굉장히 지금 필요한데 국내에서는 지금 이오테크닉스가 이 기술을 지금 개발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소부장은 이오테크닉스가 아니에요. 근데 이오테크닉스가 갖고 있고 이제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는 일본의 디스코가 이제 일본 기업이 갖고 있어요. 일본이 시장에서 가장 점유율을 높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몇몇 기업들이 지금 개발하고 아마 이거를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에서도 이제 적용을 하고 대만의 TSMC도 이제 이미 적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국산화나 기술력이 좋은 기업들이 이제 수혜를 받겠죠. 그래서 오늘 기업은 딱 한 종목은 코스닥에 AP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예. AP 시스템. 이게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펨토초 기술을 지금 개발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개발 거의 완료가 됐고요. 이제 앞으로 삼성이나 하이닉스 쪽에 들어갈 수 있는 공정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AP 시스템은 원래는 OLED 장비를 만들어요. 주력의 OLED 장비, 그 다음 디스플레이, 그 다음 방금 얘기했듯이 반도체. 그러니까 세 개의 사업 부분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OLED, 그 다음에 태양전지도 있어요. 태양전지. 지금 코스닥의 시총 5위인 주성엔지니어링이 디스플레이 사업과 태양전지 사업, 그 다음 반도체 사업, 그렇게 세 개의 사업을 같이 영위하고 있죠. AP 시스템도 비슷하죠. 근데 어쨌든 이 펨토초에 대한 기술을 지금 확보를 해서 앞으로 소부장에서 상당히 유망, 그리고 실적도 괜찮습니다. AP 시스템은. 근데 사실은 상반기에 조금 시세 나다가 그렇게 지금 부각이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지금 피크 논란이 되면서 다 아시다시피 전달부터 지금 폭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은 그다지 좋지는 않지만 저는 다시 이제 소부장주들이 좀 부각이 된다면 이 AP 시스템은 주목할 만하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별로. 예. 그래서 오늘 딱 한 종목은 공부 차원에서 AP 시스템을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제 이렇게 매주 이제 유망 종목이 있으면 딱 찍어서 공부 차원에 알려드리는 거고요. 뭐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나중에 뭐 실전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으셔도 되고, 그 부분은 또 제가 유땡땡에 들어오시면 흐름들 체크해서 또 알려드리고, 항상 무료 방송은 유땡땡을 통해서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이데일리 온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니까 많이들 동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뭐 부동의 1인 핵심 최우선 주도주 삼성전자죠. 시가총액 부동의 1위. 이번에 하이닉스가 잠깐 삼성전자의 시총을 넘겼었는데 그래도 뭐 수십 년 동안 삼성전자의 부동의 1위. 그래서 삼성전자는 거래소의 바로미터예요. 특히나 이제 아까 차트를 처음에 서두했던 차트가 비슷해요. 그래서 결국은 삼성전자의 지지점이 어디서 나오느냐를 확인하면 거래소의 바닥을 가늠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수의 그 바닥 가늠은 여러분들이 삼성전자하고 코스피 차트, 아까 얘기했죠? 차트, 지수 차트. 그러니까 6,500이 깨졌는데 저희가 개인적으로 뭐 6,200이 된다, 뭐 6,300이 될지, 6,400이 될지 아니면 6,000포인트가 될지 그건 모르지만 얘를 궤적을 보고 그다음 아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필 지수. 8월 달까지 어느 정도의 지지선이 확보되는가를 보시면 그러면 윤곽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조급증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바닥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종목은 당연히 주도주고 이게 움직여주면 다시 또 지수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크게 못 가잖아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크게 못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수가 다시 크게 갈 수가 없죠. 근데 반등은 줍니다. 근데 그 반등은 매도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코스닥은 알테오젠이 시총 부동의 1위예요. 자, 근데 오늘 제가 오면서 보니까 무상증자 얘기가 나왔습니다. 무상증자. 그러니까 한 주당 0.3주. 그러니까 내가 3주를 사면 한 주를 공짜로 주는 거예요. 이거는 리스크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왜냐하면 유상증자는 호재와 악재가 같이 동반해요.
무슨 얘기냐면 무상증자 주식을 공짜로 주기 때문에 좋은 호재예요. 근데 이제 한 달 정도 내에서 이게 물량이 들어와요. 공짜 주식이 이제 물량이 계좌로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주식 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걸 파는 물량들이 나오니까 나중에는 수급이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호재예요. 무상증자는 무조건 단기적으로. 근데 이제 중기적으로는 악재가 돼 버리죠. 중기적으로. 그래서 근데 한 주 이제 1대1 무상증자가 아니라 0.3주이기 때문에 내가 한 주 사면 0.3주. 그러니까 세 주를 사야 한 주를 공짜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보기엔 물량 부담도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기 보유해도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무상자 권리락을 받아야 되겠죠. 권리락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주가가 이번 주에 뭐 25만 원대까지 떨어지고 지금 27만 원대, 8만 원대 떨어졌는데 가격적으로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상자 받고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튼 알테오젠 뭐 움직임을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부동의 1위 종목들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 이제 저번 주에 제가 단기 매매 유망주를 리스트를 뽑아서 올려드렸어요. 근데 저번 주 목요일 이후에 금요일하고 월요일 날 이틀 동안 이터닉스가 23% 급등하고 현대에너지가 23%, 에너지솔루션이 23%, CS가 12%좀 약했죠. OCI 그러니까 풍력이 약해요. 태양광이 훨씬 세. 그다음 OCI 홀딩스 23% 이게 태양광이잖아요. 그죠? OCI 폴리시커만 태양광도 진출했단 말이에요. SK 이터닉스는 ESS 에너지 근데 태양광도 하고 풍력도 해요. 얘는 태양광. 예? 그래서 풍력보다는 태양광이 강하다. 근데 우리 기술은 원전이에요. 원전 27%. 이틀 만에 반등이 나왔어요. 목요일 날 저번 주에 이 종목들을 제가 단기 매매 종목으로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얘기하고 리스트를 뽑았는데 전부 다 상승했어요. 이틀 딱 주고 근데 다시 폭락했어. 근데 이걸 왜 다시 얘기하냐? 얘네들 또 나와. 빠지면 또 반등 또 줘. 다음 주에 잘 보세요. 다시 이틀 이상 만약에 조정 나오잖아. 그러면 이틀 반등 또 나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번 주에 얘기하고 이틀 반등 23%, 23%, 12%, 23%, 27%, 14% 나왔는데 또 하락이 2, 3일 진행되면 또 나와. 왜냐? 대장이기 때문에. 대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큰 상승을 못 해. 왜냐하면 상반기에 다 몇백 프로는 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몇십 프로 정도는 나와요. 왜? 고점 대비 다 반토막 이상 났으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조정 시에 또 노려도 돼요. 저번 주에 얘기하고 이렇게 단기 반등. 근데 반등 나올 때 팔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매도라고 했잖아요. 강한 반등 시 무조건 매도라고 저번 주에 적어놨잖아요. 예? 그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번 주에 이제 강력 매도 얘기했죠. 이게 사실은 쌍봉에서 제가 이거 삼성전기 차트를 일주일 전에 올려놔서 강력 매도다. 근데 저번 주 얘기한 거뿐만 아니라 3주 전에도 삼성전기도 강력 매도, 삼성전자 강력 매도. 그 얘기 3주 전에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120만 원대까지 내려왔어요. 이번 주에. 그죠? 근데 삼성전기는 MLCC 호황이에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좀 자세히 얘기하면 지금 최대 호황이에요. 그래서 작년부터 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근데 가격 조정이 제 생각에 100만 원 근처까지 내려오면 이거는 매수 적기예요. 네, 여러분들. 이거 노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달은 충분히 기회가 있을 거예요, 아마. 100만 원 초반이나 아마 100만 원 근처 충분히 내려올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삼성전기는 한 번 더 터트려줘요. 왜? 주도주기 때문에. 근데 업황도 좋고 실적도 좋기 때문에 올해 뭐 MLCC 호황기에 지금 반도체처럼 최대 호황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이제 강력 매도인데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강력 매수가 구간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 유땡땡을 통해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들 동참하시고요. 자, 주말들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대장조례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